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아차바라 이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이고요. 29만 9천 원에 매수하셔서 35%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LG화학은 1.18% 밀렸습니다. 29만 3,5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유가나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이분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LG화학 최근 하락 이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차장님께서는 LG화학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LG화학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형주 중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 몇 개 안 되는.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30만 원 미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지금 BP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좀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기초화학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상품은 좋은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도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30만 원대가 엄청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뚫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더 좋아지겠죠. 거기가 지지선이 될 건데, 결국엔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건 조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면, 이 한 30만 원 가격대에 굉장히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죠. 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30만 원 근처 가면 계속 밀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번에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1월 달에 조금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전기버스 관련돼서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하는 방식은 좀 배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 LG화학이 공장은 중국에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장 자체가 중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중국 수요에 맞춰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또 전기차 이외에도 2차 전지가 쓰이는 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태양광이 발달하면 그걸 또 저장해야 되는 대용량 ESS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엔 그 안에 다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용량 저장 장치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핫한 이슈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에서 이제 중대형으로 전환이 잘 되고 있는 LG화학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초 화학 부분도 여전히 사업이 좀 괜찮고 견조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사업도 굉장히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40만 원도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전기차 등 이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고요. 대형주 중 양호한 흐름인 만큼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이고요. 부자 되는 법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5,300원에 유진기업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유진기업 오늘장에서는 다소 밀렸습니다. 0.48% 떨어지면서 4,12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꽤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떨어질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진기업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그 건설업이다 보니까 건설업이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 경기에 영향을 좀 민감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한 540억 이상으로 해서 42억으로 해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작년에 좋았던 거는 작년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들 여러 가지 좀 있었다. 레미콘의 수요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적은 좋았으나 결국에는 그러한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좀 떨어진 부분은 급등했던 부분은 뭐 유진기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다가 안 됐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실망 매물들, 기대 매물들이 다시 실망하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차트를 또 보면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올 초에 이제 한 3월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면세점 관련돼서 이슈를 좀 받았었죠. 유진기업이 지금 여의도 MBC 4억을 뭐 빌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면세점을 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다 빠진 상황이고 결국엔 물론 건설 경기가 좀 호황이어서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내년이 이제 올해가 또 문제죠. 올해는 어떻게 과연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뉴스를 보면 아무리 봐도 건설 경기가 좋아질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과감하게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한 4,400원에서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은 양호하지만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4077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LIS입니다. 매수가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은 100% 두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LIS 오늘장에서는 7.29% 상승하면서 2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그래도 수익을 꽤 내셨습니다. 비중 100% 두고 계시고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매수는 저점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모든 이평선 현재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LIS 같은 경우는 사후 면세점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직접 이제 LIS가 운영하는 샵에 와서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결국엔 지금 사후 면세점의 가장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후 면세점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LIS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 뭐 급격하게 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흑자 전환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전 고점을 좀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그거가 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봉을 한번 좀 보시면 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을까?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 3만 원 정도면 뭐 최대 3만 원 정도에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면 매도를 한번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고점을 뚫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조금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LIS가 굉장히 네트워킹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중국이랑 연계되어 있는 중국의 그 인터넷 관광회사를 또 갖고 있죠. 이제 LIS가.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후 면세점이 전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나라에서 또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서 한 3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IS 진단해 주셨는데요.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수기한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72,000원에 매수하셔서 9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현대미포조선은 0.45% 상승하면서 66,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분도 비중이 꽤 많이 실려 있네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유가 움직임과 더불어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 수주 기대감에도 좀 오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실 구간에 지금 시청자분은 계신데요. 현대미포조선 비중이 큰데 비중을 좀 축소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조선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좀 선박의 대형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조선업이 결국에는 좀 중국이 못 만드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못 만드는 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문제는 세계 경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해운사들이 발주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발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저 PBR로 해가지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런 국면을 좀 잘 활용해서 다행히 매수가는 그닥 높지 않으셔서 한 번 정도 빠져나올 기회는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봉을 좀 보면 현대미포조선 지금 현재는 지금 바닥을 두 번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잘 만들고 가다가 오늘 또 부러졌죠. 결국에는 한 73,000원, 4,000원 정도에서 지금 한번 걸렸는데 제가 생각에는 많이 가도 한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일봉도 굉장히 보면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이걸 전고점을 뚫고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수주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1월 매출, 1월 수주량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그런 뉴스 보시면서 한번 이슈 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만약에 못 뚫는다라고 하면 75,000원 부근에서라도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 미포조선 전반적인 업황에 이제 조선의 업황이 좀 부진한 만큼 다소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단기 목표가 우선 7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도 목표가, 2차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433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KC 그린홀딩스고요. 7,35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KC 그린홀딩스 6.71% 밀렸습니다. 7,3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그래도 소폭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오늘 사셨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재차 반등 흐름이 나타날까요, 이거? 일단은 자회사인 KC코트렐이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결국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환경 관련된 거, 탈황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굴뚝에 달려 있는 이런 매연이 나갈 때 거기서 이제 황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런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오히려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KC 그린홀딩스 실적 발표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 저점이었던 이제 6,700원을 깨진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엔 제가 볼 때는 9,000원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중국에서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그때 반응을 좀 보이던 회사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대에서 9,000원대 사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저점을 깰 것 같은 한 7,0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에서는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딸기모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국순당입니다. 6,2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국순당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6,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급락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주류 업체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순당도 함께 진단해 주시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순당이 자사주를 또 처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매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건 뭐 아주 작은 거라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외에도 또 이제 하나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순당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막걸리 업황이라든지 뭐 주류 업황에 좋은 것들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분 평가 이익 때문에 국순당이 좋아질 거다.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가 국내에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급락 이후에 반등을 못 주고 있습니다. 2월 11일, 12일 저희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그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빠지고 나서 지금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벽이 한 6,500원 선일 것 같은데 이거는 단기 반등할 때 빨리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순당에 대해서도 좀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손학용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상선이고요. 5,000원에 매수하셔서 10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현대상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920원에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대상선 최근 이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 살리기 위해서 사재를 출연시킨 바 있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5,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5,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떨어질 때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중이 100% 실려 있는 만큼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현대상선 살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좀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상선이나 지금 한진해운이나 해운업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지금 결국에 아까 조선업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엔 대형 해운사들 위주로 지금 물량이 지금 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큰 선사들 위주로만 지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사 위주로. 그래서 국내에 있는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이라든지 뭐 이제 이슈인데 현대상선은 또 하나 갖고 있죠. 대북 사업을 또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했죠. 지금 주가가. 그래서 결국엔 떨어졌다. 근데 호재라고 보면 현대증권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이 이제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 뭐 일시적으로 호재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제 해운업황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다음에 이제 뭐 관계사 매각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질 때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치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좀 시끄러운 동네고 이 해운업황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더 바닥이죠. 지금 지하실까지 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연봉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6년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째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반등이 나와서 지금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차트로 봐도 지금 1,500원, 1,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반등할 때 좀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주봉도 결국에는 뭐 60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60주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대형 호재가 있지 않은 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한 3,500원 정도에서는 정리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상선에 관해서는 해운 조선업황들이 여전히 부진한 만큼 다소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가 상승 여력 부족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좀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009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대림산업입니다. 81,100원에 매수하셔서 6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대림산업 0.88% 떨어지면서 79,400원
2,300원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올해 반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최근엔 그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가가 화요일에 83,50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림산업 다시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림산업은 지금 뭐 건설업황은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쪽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나왔는데 결국엔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건설주들이 반등을 줬다라는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란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수주를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대림산업이나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한테 수주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아직도 미지수다라는 부분. 여전히 아직까지 그 중동발 그 수주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등 정도, 이제 PBR이 낮은 주식을 찾으면서 약간 반등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림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대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가가 안 좋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오일머니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신규 프로젝트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일시적으로 이란이 제재가 풀렸다고 해서 그게 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목표가를 좀 짧게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저항대가 한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뭐 다시 내려가서 7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얼른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역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는 그 기대에 부합해주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한 82,000원 정도, 그래서 3,000원, 85,000원 사이 정도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강하게 뚫어진다라고 하면 뭐 대형 호재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일부 비중을 더 다시 실어서 가도 뭐 나쁘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종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만큼 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짧게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오르는 연어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이고요. 77만 원에 매수하셔서 8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한미약품 0.61% 소폭 오르면서 65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약업종의 대장주 한미약품 고점에서 잡으셔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한미약품 좀 또 한 번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미약품이 지금 주가가 확 급등하기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미약품도 지금 결국에는 대형 호재로 올라갔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5조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을 여러 개 했지만 5조짜리가 가장 크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금들이 들어오고 중간에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작년 매출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중간에 잘 보면 결국엔 약들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 단계에 맞춰서 이제 마일스톤을 또 인식을 하게 되는데 들어오게 되는데 돈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뭐 월 단위로 뭐 분기 단위로 매번 꽂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사이를 박스권을 좀 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7만 원은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과하게 비싸게 사셨는데 물론 길게 봐서 한미약품이 또 대형 호재들이 또 나오고 하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는 좀 큰 호재, 5조를 넘어가는 호재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적으면 제가 뭐 조금 밑에서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80만 원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좀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볼 때는 한 매수가 근처 가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좀 사셔서 그 매수가를 좀 낮춰주는 작업을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했을 때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랩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62,0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알랩은 1.69% 상승하면서 6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알랩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철수 관련주죠. 최근 테러 방지법의 제지를 위해서 야당 쪽에서 좀 필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랩 같은 정치 테마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는 정치 테마주를 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결국에는 지금 실적으로 봐도 올해 안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예상 실적이 뭐 올해 매출 한 1,345억에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작년이랑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작년에 한 9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레벨업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120억 정도를 벌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비쌉니다. 사실은 120억에서 결국에는 뭐 앞으로 한 150억을 번다라고 쳐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50억을 번다라고 쳐도 결국에는 여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가까이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이분은 안철수 의원이죠. 예, 그분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시면서 산 것 같은데 예, 뭔가 좀 이슈가 있으니까 예,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어차피 지금 약간 뭐 총선 체제다 보니까 신당을 또 만들었죠. 뭐 국민의당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인데 제가 볼 때는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한 6만 1천 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6만 한 3, 4천 원 정도에서도 조금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예,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랩에 대해서는 실적은 양호하지만 그래도 정치 테마주인 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저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쉬어가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보여졌었는데 오늘 개막한 이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서 대내외적인 요인들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변동성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와 더불어서 전망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이번 주도 전략을 좀 말씀드릴 때 좀 그러니까 지난주랑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국내외 정세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좀 브렉시트라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느냐 마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뭐 말 한마디에 올라가고 말 한마디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아직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 환율도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단기적으로 수출주 관련돼서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출주가 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보면 환율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면 원화가 너무 평가가 절하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뭐 약간의 변동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외 지표로 봐야 되는 것들은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브렉시트 관련 뉴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뭐 저 PBR 종목으로 해서 올해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최근에 포스코도 많이 올라왔고 뭐 그 외에 종목들도 좀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해서 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PBR 한 0.7배, 8배 수준에서는 좀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포스코가 올라오는데 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철광석을 사는 가격이 높아졌다. 원자재를 구입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또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환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짧게 좀 끊어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요. 2016년 1분기 이후에 지금 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도 오늘 뭐 한 일주일 동안 1,000원 정도 이상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10% 이상 올랐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바이넥스나 뭐 일진홀딩스, 에이티젠, 뭐 에로티 베큐um 이런 회사들 지금 OLED 관련된 것들, 반도체 관련된 것들 여전히 장비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작하는 OLED 소재 쪽에 있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진공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진공 그 장비를 만드는 에로티 베큐u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잘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서 뭐 대응을 해보시면 좀 한 주가 좀 재밌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